안녕하세요. 비전메이커입니다.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마인모델을 소개하는 오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두 9번에서 10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 6번째 시간에 파워포인트처럼 화면 만드는 기능을 소개를 드렸는데 모두 2차례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6번째와 7번째 이렇게 설명이 되겠는데요. 파워포인트만큼 세계적인 제품에 버금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하나의 화면을 만드는 기가 더 쉽고 또 쉬운 이유는 성경과 관련된 많은 콘텐츠들 또 텍스트들이 다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즉 교회를 위한 PPT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화면 만드는 게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 주제별로 만들 수 있고 성경 책별로 만들 수 있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책명 밑에 목차를 정하고 그 목차 또는 장절별로 단락을 15개까지 단락을 정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락에는 파워포인트와 같은 그런 그림 자료를 8장 등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텍스트에 그림 자료를 합성을 해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단락 또는 하나의 대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지 안에 이렇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 화면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주로 그림 위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등록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텍스트와 그림을 합성을 해서 하나의 화면을 만드는 것, 또 기타 등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화면을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사, 아브라함의 계보 클릭을 하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단락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단락을, 아브라함의 계보, 파생 종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아브라함의 일생,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단락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단락별로 보충 설명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텍스트 화면, 이 화면에 요거 이제 그림만 들어가는 화면 클릭하면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요. 두 번째 화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클릭하면 이게 이제 편집창으로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텍스트와 그림을 합성하는 것을 설명드릴 텐데 이 편집창에 대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전체를 다 편집실이라고 그러고요. 밑에 이 보충 설명창 넣는 것을 이제 비서실이라고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한편 이쪽 부분은 책꽂이라고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오늘 설교에 필요한 내용들을 내 앞에 책꽂이에 갖다 꼽아 놓는다. 그런 개념이죠. 즉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를 대표 성경을 넣었을 때 본문 관계되는 성경 구절, 그 다음에 강사가 오늘 로마서 이런 걸 인용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인용창, 그 오늘 본문 히브리서와 관계되는 관주 성경들이 이쪽에 수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목차와 관련된 강사의 자료를 등록하는 것을 5번째 시간인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책꽂이라고 명칭을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이 부분 이제 서재실이라고 용어를 정했습니다. 즉 이걸 서재실이라고 봤을 때 이 단락, 이 단락 이걸 하나의 조그만 방, 서재실 안에 들어가면 어떤 한 벽면에 뭐 이런 단락, 이런 단락 이래 책꽂이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는 조그만 방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제 그 방에 들어가면 오늘 목차와 관계되는 책꽂이에 서 필요한 자료를 끄집어서 여기다 다 집어넣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편집실에는 비서실이 있고 또 오늘 목차와 관계되는 주요 자료를 책꽂이에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서재실에는 뭐 많은 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의 단락 설정할 때마다 관계되는 그림과 책꽂이 화면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책꽂이 텍스트 창에 보면 문자는 5종류예요. 여기 텍스트를 바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이 전체에. 소제목 성격인 것이 4개 넣을 수 있고요. 그 하나는 그림을 하나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을 한번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키, 그림 추가하는데 1번서부터 8번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원고 그림이 있습니다. 원고에 그림을 삽입을 하겠다. 클릭을 하면 어떤 그림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창이 나오면 그 중에서 네 가지 관계 폴더에 있는 슬라이드 9번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 그림을 이걸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제목을 한번 입력을 시켜 보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테라의 가족의 구성. 첫 번째 창에는 테라의 가족 구성이라는 제목을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소제목으로는 테라의 가계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계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이렇게 떠났고요. 그럼 이걸 이제 위치 보면 왼쪽 위에 각 창마다 왼쪽 위에 이런 그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를 드래그 잡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또 이것도 뭐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끝부분에 선택하면 끝부분에 이렇게 노란 버튼이 있는데 이건 크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창 크기를. 창 크기를 조정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그림도 좀 왼쪽으로 옮기고 이 창의 그림을 좀 더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테두리에 이렇게 선을 갖다 대고 잡고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어떤 데 좀 힘들어서 제가 왼쪽 위에 이거는 방향을 시작하는 점 위치를 잡는 거고 오른쪽에는 넓이를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편 이렇게 소제목 창에 보면 넣다 보면 정렬이 안 되고 똑바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기준선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선을 이렇게 옮겨보면 이 기준선으로 소제목 시작 위치를 다 맞추겠느냐. 그래서 맞추겠다. 예 누르면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뭐 이게 맞출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또 맞출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선 기준에서 맞춰주는 거고요. 또 마지막 끝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자리도 밑에 화살표 맨 끝에 있는 걸 옮겨서 이 정도면 요걸로 끝선을 맞추겠느냐. 맞추겠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 여기서부터 해서 끝선 이렇게 창이 텍스트 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이제 편리한 도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끝에 좀 가라 그러면 변경하지 않으면 되죠. 이것도 뭐 변경하지 않는다. 양옆으로 기준으로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 각 소제목별로 글꼴을 배경도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첫 번째 클릭을 하고 글꼴 설정을 이제 클릭을 하면 창이 나옵니다. 여기 테라의 가족 구성, 테라의 가계도, 아브라함 계보 이렇게 창이 나오죠. 이거의 창에 서체가 겸명적으로 되어 있는데 견고딕으로 난 좀 하고 싶다. 그럼 견고딕으로 베꼈죠. 이렇게 서체를 글씨 크기도 뭐 이건 좀 크게 24로 맞추고 그 다음에 바탕색이 이게 보니까 연한 분홍색으로 해볼까요? 분홍색으로 사용자 지정 만들면 좀 더 자세하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지정 확인 이렇게 누르면 이 바탕색이 이 분홍색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글자의 색깔도 물론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테라의 가계도를 보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테라의 가계도의 색깔을 이거는 검정색으로 해볼까요? 글꼴 색깔을 요걸요. 검정색으로 하면 검정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뭐 바탕색도 뭐 연한 회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연한 회색으로 이렇게 확인 누르면
연화 해석으로 바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글꼴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 글꼴 설정 들어가서 이걸 클릭을 하고 이걸 선택을 하고 글꼴 설정 들어가서 각 서체에 대한 크기와 배경 같은 걸 바꿔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전체 바탕 색에 어떤 내가 그림 배경을 하나 넣고 싶다. 이 전체에. 그럴 경우에는 환경 설정을 클릭을 하면 전체 배경을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테두리에 이렇게 무지개에 있는 이걸 내가 넣고 싶다. 이걸 클릭을 하면 배경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지금 선택한 무지개로 잡혔죠. 다시 한번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지금 이걸 클릭을 한 건데요. 다시 테두리 뭐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이거 선택을 하면 테두리가 싹 없어지죠. 또 여기 보면 배경을 여기에는 띠 이거 말고 전체를 다른 뭐 연한 다른 배경을 넣고 싶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 화면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자막용 배경으로는 어떤 게 좋은 게 있을까? 그러면 하여튼 봄이다 그러면 봄과 관계되는 배경으로 전체를 좀 깔고 싶다. 이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넣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래픽 디자인 배경도 있으니까요. 이런. 그래서 그림을 하나 선택을 해서 확인 누르면 이 전체 배경이 이걸 베끼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장 중에 어떤 특수 문자를 넣고 싶다. 그럴 경우에 여기 특수 문자를 클릭을 해서 전체 그룹을 그냥 더블 클릭하면 이 전체가 다 들어옵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게 다 들어왔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드래그해서 여기다 사랑 표시를 컨트롤 카피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러면 뭐 다 지워버리면 되죠. 이거. 이렇게 해서 하트만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양을 특수 문자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대표로 그림을 가져온 거를 뭐 이게 전체 화면 전체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놓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림 전체를 하나 삽입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사실 별 의미는 없는 이해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창은 여기에다가 강사가 하고 싶은 말 몇 가지만 그냥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이것도 텍스트도 소제목 4개가 있듯이 텍스트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왼쪽으로 치우쳤으면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고 또 붙이면 이렇게 해서 이것 하나 전체를 텍스트 창에 편집창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상태로 해서 저장을 하면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좀 밑으로 내린 게 낫겠군요. 이게 화면 편집하는 기능의 전체입니다. 뭐 사실 화면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대표 그림을 하나 빼주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설명하려는 주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 성격의 하나의 화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림 하나하나를 가지고 불러서 씌워넣으면 되는 거죠. 1달락에 대해서 다시 또 2대지는 2대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것이고요. 그 한편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나는 구절을 내버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성경을 등록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즉석 성경란이 있습니다. 즉석 성경 클릭을 하면 이걸 개역 개정을 볼 거냐 아니면 다번역으로 볼 거냐. 다번역으로 누가복음 1장 5절 그리고 5절부터 끝절까지 쭉 다 나옵니다. 다번역으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죠. 이건 뭐 익히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또 송출하는 것이 프로젝터로 바로 나가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도 언제든지 바로 내보낼 수 있다. 또는 파워포인트와 같은 화면을 이번에 누가복음 3장 8절 클릭하면 이렇게 그 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급하니까 6절서부터 누가복음 3장 6절부터 끝절까지 자동 탁 만들어줍니다. 시작절만 클릭을 하면. 그런 편리한 기능을 즉석 성경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옆에 보면 9개의 분할 화면 전체를 보기, 즉 그림이 8장이 있고 그냥 텍스트 합성까지 포함하면 모두 9장의 그림이 되는데 이걸 분할해서 전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화면 만든 거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었죠. 4개 화면이 이렇게 다 이게 보여지죠. 보여진다는 얘기는 건너뛸 수도 있고, 자, 이걸 내가 선택을 하면 첫 번째 그림이 되죠. 이거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지금 이 화면이 지금 프로젝터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화면을 좀 내보내고 싶다면 이 화면 클릭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송출 버튼 하면 이 화면이 이제 프로젝터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닫으면 지금 오늘 슬라이드 만든 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송출할 수도 있지만 또 9개 분할 전체를 보면서 근데 이때 원고도 나중에 보고 싶다. 보충 원고를 만들어 놓은 거.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원고를 만들어 놨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내 원고도 좀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원고도 같이 보면서 할 수 있고요. 예. 이 전체 화면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갑자기 성경을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성경 자료냐, 원고 보충이냐, 독자 자료 보겠냐, 또는 단락 선택 하겠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려면 다시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창을 좀 크기를 조정을 해주고요. 또는 이제 이 강의 끝났으니까 고단 단락 보고 싶다. 두 번째 단락. 그럼 두 번째 단락을 클릭해서 고단 넘어가는 것이죠. 포인트하고 다른 점은 바로 목회자님께 필요한 모든 성경 관련된 자료들, 또 내 설교 원고들, 또 강의하다 갑자기 생각난 성경 구절들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클릭만 하면 파워포인트와 같은 화면이 자동 만들어져서 송출이 된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죠. 또 9개 분할을 보지 않고 그냥 이걸로 그냥 송출해도 이 화면 나가고 있고 다음 화면 그럼 다음 화면 이렇게 화면 나가면서 보충 원고 창을 계속 목사님 설교 원고라고 했을 때 이걸 계속 볼 수 있도록 계속 띄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띄워줍니다. 이게 필요 없다면 닫으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이걸 다시 건너뛸 수도 있고 다시 송출 누르면 다시 이 화면 나가는 거고 그럼 지금 현재 이 화면에 나가고 있고 왼쪽에 보면 다음 대기 화면이 보입니다. 다음 대기 화면이 두 번째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송출 다음 대기 화면 누르면 두 번째가 지금 나가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그다음 대기 화면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송출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음 화면 알아서 자동 불러져 오는데 이거보다는 그냥 9개 분할을 전체를 다 보면서 그때그때 건너뛰면서 내가 참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싶으면 그렇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파워포인트보다는 좀 쉬울 것 같나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화면 만들고 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메인 화면을 보내면서 관련된 그림 자료 또 여기에 복음성가 등록해 놓은 게 있네요. 강의하다 뭐 좀 지루하면 음악 같은 것도 미리 등록을 했다가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7번째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